안녕하세요. 연애세이 심리상담사 이재원입니다. 나르시스트 가해자와 피의자에겐 공통점이 있는데 특히 연인이나 부부 사이일 때요. 일단 공통점이 있다는 말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이 불쾌할 거예요. 하지만 양쪽 모두 유기불안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나르는 남을 직살나게 괴롭히면서도 버려질까봐 두려워하죠. 상식적인 사람의 생각으론 안 버려지려면 안 괴롭히고 잘 지내면 된다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나르는 안 상식적이니까 상대방에게 자기 힘이 통하는 동안은 자기 옆에 묶어둘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계속 괴롭히면서 자기 힘이 통하는지를 확인하는 식으로 유기불안에 대처한다고. 맨날 괴롭히니까 자기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을까? 불안이 올라오잖아. 그럴 때 더 심하게 괴롭히면서 자기 힘을 또 확인하는 거야. 그러고 나면 이번에 한 폐악질이 있으니 또 도망가지 않을까? 불안해지잖아요. 그럼 또 더 심하게 괴롭히면서 자기 힘을 확인하고 이 머저리 짓의 반복이에요. 공포와 통제로 상대의 자율성, 독립성, 자아를 부셔서 바보, 심리적 노예 만들어 자기 옆에 묶어둔다. 이 방법밖에 몰라요. 건강하던 사람, 특히 자기가 부러워하는 속성을 가진 사람을 망가뜨려서 공포로 옆에 묶어두고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고 싶은 게 나르의 기본 욕구야. 개농장이나 동물 생체 실험하는 곳 가서 그 아이들 구조해서 풀어주려고 해도 어때요? 하도 당해서 철창 밖으로 나오질 못해. 그 밖으로 나가면 고통과 죽음밖에 없다는 수없는 경험을 통해 차라리 철창 안에 있으려고 한다고. 철창도 고통이지만 차라리 그게 나은 거야. 사람이라고 이렇게 안 될까요? 엄청나게 괴롭혀서 자아를 다 박살내놓으면 똑같이 됩니다. 고통받으면서도 나르에게 벗어나려 시도하다 걸리면 어떤 보복이 들어올지 무섭고, 나르가 자율성이나 자아를 개박살 내놨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야. 자기 자신을 못 믿게 된다고요. 나르는 자기가 사람을 하도 괴롭혀대니 상대방도 진심으로는 자기를 좋아하진 않을 거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항상 기분이 더럽고 공허하다고. 그 근본적인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으니 문득문득 기분이 더러워져. 이것 말고도 나르가 기분 더러워질 이유는 엄청 많지만 여튼 이 불쾌감이 내면에서 올라올 때마다 또 건수 잡아서 희생자 괴롭히고 탓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자신이 왜 본질적으로 더러운 기분이 드는지, 왜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떠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는 회피하는 거지. 너는 결국 버려질 아무도 원치 않는 의미 없는 존재라고 내면에 뻥 뚫린 공허가 뻐끔될 때마다 자기 대신 희생자를 제물 삼으며 도망가는 거지. 그럼 희생자는 왜 이렇게까지 당하면서도 못 떠나냐? 희생자의 가정사를 생각해보면 높은 확률로 부모님이 심리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했거나 자녀가 집안에서 부모님이나 가족 간의 연결고리,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자라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 간의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부모님의 심리 정서가 불안정해서 자녀가 이 역할을 안 하면 가족이 붕괴될 것 같은 불안을 느끼며 자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부모의 부모 역할을 하며 자랐을 가능성, 혹은 너무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족 분위기나 교육, 종교관 등의 영향으로 인간의 악한 면, 그림자를 못 보거나 부정하려 애쓰며 자란 거야. 이렇게 시선이 한쪽으로 기울면 인간을 객관적으로 못 보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문제지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제대로 못 잊게 되는 거야. 혹은 가족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너무 애쓰고 살았을 경우. 여기엔 여러 의도가 있는데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면 와, 어떻게 내 가족이 이런 인간일 수 있나 싶은 직면하기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해야 될 때도 이걸 안 보기 위해 가족이나 부모를 긍정적으로 보려 애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긍정 왜곡하며 살면 나르 같은 인간이 나를 괴롭혀 대는데도 기회를 계속 주면서 희망을 잘 놓지 못하게 됩니다. 어린 자녀는 미성년자라 가족과 부모가 필요하잖아요. 자녀가 미성년일 때 아이고 우리 부모 답이 없네, 손 놔버려야지, 이걸 자녀 중에 몇이나 생각할 수 있겠어요. 미성년 자녀는 이런 부모라도 손을 못 놓을 뿐더러 자기가 손 놓아도 심리적으로는 부모에게 버려지는 꼴이 된다고. 부모가 자녀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도 부모다,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 우리는 부모 자녀 사이다, 부모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부족할수록 이렇게 믿기 위해 자녀 스스로가 애쓰지 않으면 부모에게 버려지고 의미 없는 인간이 된 느낌을 받게 된다고. 이런 과정에서 유기불안이 발생해. 가능성 없는 나르 인간, 학대하는 나르 인간을 자기가 포기하고 놓아도 마치 어린 시절 자신이 유기당하고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르 애인이, 나르 남편이, 나르 아내가 괴롭혀도 남들이 다 버리고 제발 떠나라고 해도 못 떠나는 거야.
그 희망을 버리면, 상대를 버리면 어린 시절 내가 버려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더 명확히 말하면 나에게 관심이 없던, 나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부모의 손을 내가 놓는 순간 내가 부모에게 버려지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야. 희생자는 이 유기불안을 방어하려고 나를 학대자에게 오히려 연민을 느끼거나 불쌍히 여기며 안 떠나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불쌍한 건 학대당하는 자기 자신과 나르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다면 그 사이에 끼어서 고통받고 있는 자녀야. 나에게 관심 없던 부모를, 자기들이 먼저이던 부모를 미성년인 내가 돌보며 끊임없이 변할 거라 기회주며 사랑했듯이 나르가 이기적으로 굴고 학대하는데도 나르를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자기가 포기하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부모도 잃고 지키고 싶었던 가족까지 다 깨지는 느낌이거든. 이렇게 나르와 희생자는 방식은 다르지만 유기불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이게 엄청난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특히 나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유기불안까지 희생자에게 떠넘기고 희생자의 유기불안을 엄청나게 부채질해서 희생자를 아주 불안하게 만듭니다. 희생자가 불안해할수록 나는 안 불안한데 네가 불안한 거야? 라고 자신을 위장하며 광범위한 가스라이팅이 쉽기 때문에 끝없이 희생자를 불안한 상태로 밀어넣죠. 나르는 끄떡하면 헤어지자, 이혼하자, 네가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개소리 하면서도 막상 희생자가 진짜 헤어지거나 이혼하려 하면 유기불안 대폭발해서 폐악질하고 칼 들고 협박해서라도 못 떠나게 하고 쳐 울면서 빌어놓고 이번엔 진짠가 싶어 봐주면 슬슬 또 고개 쳐들며 더 악독해진 짓을 무한 반복합니다. 나르가 사람 괴롭히는 걸 절대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나르는 자아가 분열돼 있는데 하나는 좋은 자아, 이것만 자기라고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개쓰레기 자아, 이건 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아주 어릴 때는 누구나 좋은 거 나쁜 거 이분법적으로 잠깐 생각하며 사는 시기가 있는데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할 수 있구나를 경험하면서 통합합니다. 근데 나르는 이 통합 과정이 실패해서 자기 안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절대 인정을 못해요. 그게 공존한다고 느끼면 내부에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는데 나르는 이런 내면의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도 모르고 내적 갈등은 부정하거나 회피한다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나쁜 자아를 상대가 가지고 있다고 집어 던지는데 이걸 투사라고 해요. 자기 안에 있는 나쁜 속성이 상대에게 있다고 해야 자기 내면의 갈등이 없거든. 그래서 희생자에게 필사적으로 투사한 자기의 나쁜 자아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야 자기는 좋은 자아만 가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절대 진심으로 사과 안 하고 인정 안 하고 죽을 때까지 남탓만 하면서 자기가 희생자에게 덮어씌운 자기의 나쁜 자아를 죽이기 위해 끝없이 남을 괴롭히는 겁니다. 자기에게 나쁜 자아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 정신이 붕괴하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지가 살려고 남을 죽이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남을 괴롭혀요. 그래서 안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